안녕하세요. 웰빙 노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노후 이야기, 유럽의 경제 강국이자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로 떠나볼까 합니다. 독일인들은 질서와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이들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살펴본 미국의 개인 책임과 일본의 커뮤니티 연대와는 또 다른 국가와 사회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독일만의 특별한 노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독일 하면 된다 정신으로 유명한 나라답게 노후 준비도 철저할 것 같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랑은 좀 다른 점도 많아. 독일은 기초과학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야. 면역 분야 같은 곳에 말이지. 이게 당장은 노후 준비랑 뭔 상관인가 싶겠지만 결국 국민 건강에 투자하는 거니까 간접적인 노후 대비가 되는 셈이지. 어떻게 생각해? 동의하면 고개 끄덕여봐. 파독 근로자분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셨잖아. 근데 솔직히 그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독일에서 고생하시면서 돈 보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독일은 연금 시스템도 꽤 복잡해. 종류도 많고 수령 조건도 다르고. 하지만 확실한 건 정부가 연금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할 점이지. 그렇지 않아? 자, 그럼 이제 한국 이야기 좀 해볼까?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잖아.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건데 이게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격차가 좀 있어. 지방은 집값이 낮으니까 연금도 적게 나오거든. 이런 점은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 안 그래? 고양시 킨텍스 얘기도 잠깐 해볼까? 거기 전시장이 새로 생겼잖아. 이런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경제도 좋아지잖아. 그럼 우리 노후에도 좋은 영향을 주겠지? 기대해도 좋겠지, 친구. 어때? 독일이랑 한국의 노후 준비 조금 비교가 되나? 독일은 장기적인 투자, 한국은 직접적인 정책.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는 것 같아. 물론 더 자세히 알려면 독일 연금 시스템이나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것도 알아봐야 해. 궁금하면 댓글 남겨줘.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줄게. 아,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나 노후 생활 만족도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 이건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사례를 들어 공부해 볼게. 일부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 마이너스 강력한 공적연금과 간병보험. 세대 간 연대로 쌓아 올린 노후의 성벽. 독일 노후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미국의 401k처럼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일하는 젊은 세대가 낸 연금 보험료로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세대 간 연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독일인들은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 간병 문제를 해결하다. 독일의 노후 시스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간병보험 PFLE GVERSICHERUNG입니다. 이는 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의료보험과는 별개로 1995년부터 의무 가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질병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상당 부분 지원해줍니다.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하지만 독일은 공적 간병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간병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간병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이처럼 독일은 국가가 제공하는 든든한 사회보장 시스템 덕분에 개인이 느끼는 노후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미국처럼 개인의 막대한 금융 자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재취업을 통해 생활비를 보충해야 할 필요도 적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노후 마이너스 지적 만족과 즐거움. 인생은 60부터 평생 학습의 즐거움. 독일의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바로 평생 학습이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 있는 성인 교육기관 VOLKSHOCHSCHUL은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 IT 기술, 요리, 예술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독일 시니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이는 삶의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일본이 지역 커뮤니티인 살롱에서 수다를 떨며 외로움을 달랜다면 독일 시니어들은 배움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확장합니다.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다. 독일인들의 노후에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전거를 타거나 숲길을 걷는 하이킹, 정원 가꾸기 등을 즐기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철학을 실천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냅니다. 3부 독일 노후의 도전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도전 과제 고령화와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독일의 노후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을 납부하는 젊은 세대의 수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노인 세대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연대라는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노후에서 배우는 3가지 지혜. 하지만 우리는 독일의 노후에서 중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망을 믿고 개인의 삶에 집중하라. 독일의 사례는 국가가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할 때 개인이 불안감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후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는 삶의 의미를 찾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 독일의 노후는 개인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의 노후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재정적 자유, 일본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독일은 국가와 사회의 연대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방식이 최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노후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에게 맞는 최적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